김부각 하나 때문에 펩시코 주가가 무너졌다고요? 미국 전역이 김부각 쇼크에 빠졌습니다. 식품안전청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봉지에 검은 스낵을 들었습니다. 이건 식품이 아니라 문화 침공이다. 도대체 한국의 김부각이 뭐길래 관세도 무너뜨리고 미국 청소년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걸까요? 노르웨이의 해양생물학자가 직접 한국으로 날아가 김부각의 정체를 밝히는 여정. 그 끝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관세를 무너뜨린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노르웨이 해양생물학자 마르타입니다. 그날 아침 CNN 속보가 제 연구실 모니터를 가득 채웠죠. 미국 식품안전청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손에는 검은색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산 김부각이었죠. 관세도 소용없었다. 김부각 때문에 미국 식품법이 바뀌었습니다. 장관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해조류 스낵이 미국 전역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슈퍼마켓 진열대는 텅 비었고 온라인에선 정가의 5배로 거래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김부각을 먹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거죠. 포테이토칩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펩시코와 제너럴밀스 주가가 폭락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부각 하나 때문에 미국 식품안전청이 패닉에 빠졌다고요. 제가 연구하는 노르웨이 해조류는 건강식품으로만 겨우 팔리는데 말입니다. 한국의 김부각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문화 침공이라고 말이죠. 미국 상원의원이 나와서 김부각 수입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발이 거셌죠. 트위터는 김부각을 지키자는 해시태그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해조류 연구 20년,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죠. 노르웨이 정부는 저에게 긴급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왜 한국 김부각만 세계를 뒤흔드는지 알아내라고 말입니다. 연구실 동료들이 비웃었죠. 그냥 튀긴 김이 뭐가 특별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낵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김부각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죠. 제 인생 최대의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면서도 의문은 계속됐습니다. 왜 하필 김부각일까요? 전 세계 해조류 시장을 뒤흔든 이 작은 검은 조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국 김부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만으론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말입니다. 착륙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김부각의 나라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세점 매장 전면에 김부각이 진열되어 있었죠. 명품 가방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카트 가득 김부각을 담고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중국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친구들이 다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에서는 구하기 힘들다며 10박스를 사가더군요. 저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옆자리 한국인이 김부각을 먹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부각이 그냥 튀긴 김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김부각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온도와 시간, 압력의 완벽한 조화라고 설명했죠. 한 장 건네주며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저는 깨달았죠. 이건 제가 아는 해조류 스낵이 아니었습니다. 바삭한 식감 뒤의 감도는 은은한 바다향, 그리고 중독적인 단짠의 조화.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해조류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저를 맞아주셨죠. 연구소 벽면에는 놀라운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부각 수출액이 5년 만에 100배 성장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다음 수출 효자 상품이 됐다고 했죠.
김 박사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부각은 해조류 더하기 전통 더하기 스낵으로 전환된 혁명이라고 말이죠. 단순히 김을 튀긴 게 아니라 500년 전통 제조법을 현대기술로 재해석한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노르웨이의 해조류는 열광을 못 받고 한국 김부각은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김 박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밀은 완도에 있다고 했죠. 김부각의 본고장, 그곳에 가면 답을 찾을 거라고 말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완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경이 바뀌었죠. 도시의 빌딩이 사라지고 푸른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김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검은 깃발이 바다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바다가 세계 김부각의 70%를 만든다고 말입니다. 완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김양식장을 물들였죠. 저는 숙소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김부각의 비밀을 알게 될까요? 이 작은 섬이 정말 세계 식품 시장을 바꾼 진원지일까요? 밤 공기에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부각의 고향에 온 것을 실감했죠. 완도의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새벽 4시 어민들이 바다로 나가는 소리에 잠이 깼죠. 저는 김부각 명인으로 유명한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70년 동안 김부각을 만들어 온 분이었죠. 할머니의 작업장은 바닷가 언덕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할머니가 김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위드 칩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건 마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마법이라니요. 할머니가 웃으며 김부각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죠. 먼저 김을 골라내는 것부터가 예술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며 두께와 색깔을 확인했죠. 너무 두꺼우면 질기고 너무 얇으면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찹쌀풀을 바르는 것도 기술이었죠. 붓질 한 번에도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눅눅해지고 너무 적으면 바삭함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기름 온도는 정확히 170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1도만 틀려도 맛이 달라진다고 했죠. 김을 기름에 넣는 순간이 압권이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김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죠. 3초, 정확히 3초만 튀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1초 더하면 타고 1초 덜하면 눅눅해진다고 말이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정확했습니다. 갓 튀긴 김부각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촉촉한 구조, 세상에 없던 식감이었죠. 입안에서 살살 녹으면서도 고소함은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이 맞다고 말이죠.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은 그냥 해조류가 아니라고 했죠. 바다의 영혼이 담긴 생명체라고 했습니다. 튀겼다고 다 같은 튀김일까요? 왜 김부각만 중독을 일으키는 걸까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김부각에는 시간이 들어있다고 말이죠. 김이 자라는 시간, 말리는 시간, 숙성시키는 시간, 그리고 튀기는 순간의 시간까지 모든 시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진짜 김부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죠. 김부각은 단순한 스낵이 아니라 시간의 예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김부각에 열광하는 이유를 아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부각에는 한국인의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기계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사람의 손길이 만든 맛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김부각의 진짜 비밀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완도의 김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새벽 물때를 맞춰 배를 탔죠. 양식장 주인 정 선장님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수평선까지 이어진 긴발이 마치 검은 융단처럼 물결쳤습니다. 정 선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바다가 숨을 쉬고 있다고 말이죠. 조수간만의 차가 김부각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밀물 때는 김이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햇빛을 받는다고 설명했죠. 하루에 2번, 이리듬이 반복됩니다. 바다가 김에게 영양분을 주고 태양이 김을 건조시키는 거죠. 이 자연의 순환이 김의 독특한 맛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인공 양식장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맛이라고 말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부각의 진짜 맛은 바다가 만든 시간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 선장님이 김을 한 장 뜯어 보여줬습니다. 투명한 검은색 김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 김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일본 김보다 두껍고 중국 김보다 향이 진하다고 말이죠. 특히 완도 김은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 해역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미네랄 함량이 다른 지역의 3배라고 설명했죠. 이것이 김부각의 감칠맛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런 김을 만들 수 있냐고 말이죠. 정 선장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서남해안은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곳 중 하나라고 했죠. 게다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해 김양식의 최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 어민들의 집념이라고 했죠. 300년 전부터 김을 양식해온 노하우가 대대로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배가 육지로 돌아오는 길 정 선장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작년에 중국 기업이 완도 김양식 기술을 10억 달러에 사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어민들이 모두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이죠.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에게 김부각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 선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김부각이 세계를 정복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죠.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살며 만들어낸 지혜의 결정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김부각은 자연과 인간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던 겁니다.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리라 다짐했죠. 서울로 돌아온 저는 김부각 수출 1위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이수연 본부장이 저를 맞이했죠. 회사 로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감사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가 보낸 편지도 있었죠. 김부각 덕분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연 본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김으로 세계와 승부한다고 말이죠. 공장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핵심 공정은 여전히 수작업이었습니다. 김을 고르는 것부터 찹쌀풀 바르기까지 모두 사람 손으로 했죠. 이수연 본부장이 설명했습니다. 기계로는 김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이죠. 숙련공 한 명이 하루에 검사하는 김이 1만 장이라고 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죠. 연구소도 둘러봤습니다. 50명의 연구원이 김부각 하나만 연구하고 있었죠. 현지화 맛 개발이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엔 바비큐 맛, 일본엔 와사비 맛, 중국엔 마라 맛을 개발했다고 했죠. 하지만 기본 제조법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전통의 맛을 지키면서도 현지 입맛에 맞춘다는 전략이었죠. 이런 세심함이 세계 시장을 사로잡은 비결이었습니다. 마케팅 전략도 독특했습니다. SNS를 적극 활용했죠. 김부각 먹방 챌린지를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앞다퉈 참여했죠. 특히 김부각 소리 ASMR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삭한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돈다며 열광했죠. 이수연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김부각은 맛뿐만 아니라 문화를 판다고 말이죠. 포장 디자인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죠. 포장지 자체가 예술품이었습니다.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였죠. 게다가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 환경의식 높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수연 본부장이 물었습니다. 왜 미국은 포테이토 칩을 만들고 한국은 김부각을 만들까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한국엔 바다가 있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 가정신에 감탄했습니다. 작은 해조류 하나로 세계 시장에 도전한 용기,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지혜, 품질에 대한 끝없는 집착. 이 모든 것이 김부각 성공의 비결이었죠. 이수연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부각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죠. 한국의 전통식품으로 세계 시장을 정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이 부러웠습니다. 도쿄 국제식품 박람회에 초청받았습니다. 해조류 세션 발표자로 참석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일본 부스와 한국 부스가 마주보고 있었죠. 일본 해조류 전문가 다나카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부각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죠. 다나카 교수의 첫마디가 도발적이었습니다. 김부각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에도시대 문헌을 보여주며 일본이 먼저 김을 먹었다고 했죠. 스시에 사용된 김이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각도 일본 전통과자 아라레에서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말했죠. 주변 일본 관계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하지만 옆에 있던 한국 관계자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자고 말이죠. 30분 후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산 놀이 스낵과 한국산 김부각을 준비했죠. 박람회 참가자 100명이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국적은 다양했죠.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20개국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두 제품을 먹고 평가하는 방식이었죠. 맛, 식감, 향, 종합 만족도를 채점했습니다. 긴장감 속의 결과를 기다렸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김부각이 모든 부문에서 승리했죠. 특히 식감 부문은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인상적이었죠. 프랑스 요리사는 김부각이 훨씬 복합적인 맛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식품 바이어는 중독성이 다르다고 평가했죠. 중국 관계자는 김부각만의 독특한 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죠.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걸 진화시키는 정신이 중요할까요? 청중에게 물었죠. 그리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일본이 김을 먼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죠. 하지만 한국은 김부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 진화시켰다고 설명했죠.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람회가 끝난 후 다나카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외의 말을 했죠. 한국의 김부각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했죠. 전통에만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김부각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한국의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이죠. 편견을 깨고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힘을 본 것입니다. 완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직접 김부각을 만들어 보기로 했죠. 박할머니가 흔쾌히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벽 4시 김양식장으로 나갔죠. 물속에서 김을 수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손이 얼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뜨거웠죠. 김 한 장 한 장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구나 싶었죠. 수확한 김을 말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햇빛과 바람의 세기를 계산해야 했죠. 너무 빨리 말리면 부서지고 너무 천천히 말리면 상한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김과 씨름했죠. 드디어 제 손으로 만든 김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김부각을 만들 차례였죠. 찹쌀풀을 바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할머니가 옆에서 격려했죠. 마음을 담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기름에 김을 넣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이 부풀어 올랐죠. 3초를 세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을 건져 올렸습니다. 제가 만든 첫 김부각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인생 최고의 맛이었죠. 박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김부각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됐다고 말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식품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김부각 한 장에는 자연과 인간의 협력이 담겨 있었죠. 바다가 키운 김을 인간이 수확하고 태양이 말린 것을 인간이 가공합니다. 그리고 불의 힘으로 변화시키죠. 이 모든 과정에 한국인의 정성이 더해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복잡한,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그것이 김부각이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제게 김부각 제조 비법을 적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3대째 전해오는 비밀이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부각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제 세계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더 좋아진다는 한국인의 정신을 배웠다고 했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김부각을 세계 최고로 만든 거였습니다. 한국인의 손끝에서 세계의 입맛이 바뀌고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작은 김 한 장이 일으킨 기적을 직접 봤으니까요. 노르웨이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모두에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부각은 단순한 스낵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말이죠. 세계가 김부각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노르웨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빈손이 아니었죠. 한국에서 배운 김부각 제조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르웨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김부각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썼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전통을 혁신으로 승화시키는 한국인의 철학이 핵심이라고 말이죠. 정부 관계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를 본 노르웨이 수산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력을 제안했죠. 노르웨이의 깨끗한 바다와 한국의 김부각 기술을 결합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이수연 본부장에게 연락했죠. 이수연 본부장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한국, 노르웨이 해조류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김부각을 매개로 두 나라가 손을 잡은 겁니다. 프로젝트 첫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노르웨이 연어와 한국 김부각을 결합한 퓨전 스낵이었죠. 유럽 시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 미슐랭 셰프들이 요리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에선 김부각 파스타가 유행했습니다. 스페인에선 김부각 타파스가 인기를 끌었죠. 김부각이 단순한 스낵을 넘어 요리 재료로 진화한 겁니다. UN 식량농업기구에서도 주목했습니다. 김부각을 미래 식량 자원으로 선정했죠. 해조류가 지구온난화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양식장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거였죠. 김부각은 이제 식품이 아니라 문화, 기술, 환경 가치를 담은 세계 유산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작은 혁명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죠. 박 할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완도에 김부각 박물관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죠.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김부각 만들기 체험이 인기라고 했죠. 할머니는 이제 김부각 명예 홍보대사가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썼더군요. 마르타 덕분에 김부각이 세계로 나갔다고 고맙다고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습니다. 작은 김부각 한 장이 바다와 사람을 잇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고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은 김부각 한 장에 담긴 한국인의 정성과 미래 산업의 가능성,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김부각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 김부각의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